반갑습니다. 현대전에 사용되거나 사용된 무기체계들을 리뷰하는 서방연합군 제3군단입니다. 이번에는 예전에 리뷰하던 육군의 병기에서 공군의 병기를 리뷰하는데 그 리뷰할 무기는 미 공군이 보유한 강력한 제공전투기. 현존하는 최강의 5세대 스텔스 제공전투기. 21세기의 하늘을 장악한 맹금류. F-22 랩터 전투기입니다. 그럼 F-22 전투기 리뷰 파트 2를 시작합니다. 5.21세기의 하늘을 장악한 진정한 최강의 5세대 전투기 F-22A 랩터. F-22A 랩터는 록히드 마틴사와 보잉사가 분담하여 생산하는데 전체 작업량의 약 67%를 록히드 마틴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공장별 작업 내용을 보면 록히드 마틴사가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조지아 마리에타에 있는 록히드 마틴 공장에서 F-22 동체의 앞부분을 생산하고 항전장비, 시연기, 조종 시스템, 대기 자료 시스템 등을 갖춘 조종실도 조립합니다. F-22의 꼬리 조립체, 각종 에지엘 및 개구면이 등도 제작하고 랜딩 기어와 환경 제어 시스템도 장착하는데 마리에타 공장은 F-22의 부품들을 모아서 기체를 완성하는 곳이다. 그리고 스텔스에 관련된 최종 작업인 스텔스 도류 도포가 이루어지는 곳도 마찬가지로 마리에타 공장이며 로보틱 코팅 공장. 이라고 불리는 43,000평방피트의 건물에서 레이더 흡수 소재를 처리하고 특히 도료 형태의 램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라서 로봇이 도색 작업을 담당합니다. 레이더 반사면 인증 시설도 있는데 5만 평방피트 규모의 이 시설에서 완성된 F-22A 랩터의 스텔스 성능을 검사하기 위한 설비가 되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검사 기계는 직경이 45핏의 턴테이블로 기체의 전방향에서 스텔스 성능을 검사합니다. 텍사스주에 있는 포트워스에 록히드 마틴 공장이 있는데 여기서 F-22 동체의 중앙 제작하면서 전기, 연료, 유압 시스템과 관성항법 장치와 통한 전자전장치, 통신 항법 식별 시스템을 맡으면서 캘리포니아 주팜데일의 록히드 마틴 공장에서 기체 앞부분의 레이돔섬과 부가장비를 생산합니다. 같이 제작을 담당하는 보잉은 워싱턴 주시애틀에 있는 공장에서 동체의 후방 부분과 주익을 생산하면서 엔진, 보조 출력 시스템, 어레스팅 기어 유닛을 장착하고 레이더 및 전자기기의 테스트기와 시뮬레이터, 훈련 시스템을 제공하고 프렛 앤드 휘트니사는 F-22의 엔진을 생산합니다. F-22의 기체에 사용되는 소재는 대부분이 금속이지만 다양한 복합 소재를 사용하며 YF-22 시절에는 흑연 열화 플라스틱 13%, 열가소성 소재 10%, 알루미늄 33%, 차세대 알루미늄 합금 2%, 티타늄 24%, 강철 5%의 기타 물질 31%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선행량산형인 F-22A 랩터 때는 열가소성 소재 1%, 열경화성 수지 23%, 강화에폭시 수지 10%, 6월 4일 티타늄 37%, 알루미늄 15%, 강철 6%, 6에 2에 티타늄 3%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F-22의 양산형은 구성이 좀 달라지는데 알루미늄 합금 16%, 티타늄 39%사, 강철 합금 6%, 열가소성 수지 1%, 열경화성 수지 24%, 기타 소재 15%로 구성되며 특히 기체의 표면은 스텔스 능력을 위해 주로 흑연 BMI 수지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F-22A에 사용된 복합 소재들은 2가지 이상의 유기 무기 소재가 복합되어 있으며 복합 물질은 한 가지 소재가 기지 재료를 중심으로 다른 소재가 보강 재료로서 소재 사이에 적절한 형태로 조합을 이루며 하나의 층을 형성합니다. 이때 기지 재료의 역할은 보강 재료를 한데 모으고 무게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것은 기체가 비행하는 동안 보강 재료가 받는 기계적 하중을 일부 분담합니다. 유기 소재 구조판은 열과 압력을 가하여 적층시킨 얇은 층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 층은 기지 재료인 레진에 고강도 고탄성 저밀도의 강화 섬유가
혼합되어 있으며 강화 섬유의 재료로는 보통 탄소, 케블라 49 또는 유리 섬유 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지 재료로는 에폭시나 비스말레이미드 수지 같은 열경화성 소재, 폴리마이드 내열성 수지, 열가소성 수재 등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F22A에 주로 사용되는 소재는 열경화성 소재이며 열가소성 소재는 항공기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 몇 년밖에 안 되지만 경화성 소재는 20여 년간 사용된 소재로 F22A는 이 두 가지 소재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사용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F22는 스텔스 도료를 기체 전체가 아닌 일부에만 칠하는데 선배격인 F117이나 B2는 전체의 램을 칠했지만 F22는 부드러운 곡면 설계를 사용하고 기체 표면에 램을 기체 표면에 장착하기 때문에 쉽게 벗겨지고 관리에 문제가 많은 스텔스 도료를 사용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F22의 형태를 보면 전투기다운 형태인데 동체에 기본적으로 각 모듈을 연결하여 만들었는데 정비를 뒤에서 사다리를 오르거나 할 필요가 없도록 기체의 어떤 부분에서도 쉽게 점검창을 열고 접근할 수 있으며 기수부에 있는 대형 항전장비 격실 2개에는 100개가 넘는 항전장비 모듈이 수랭식 셰시에 수납되어 있고 각 모듈은 고장 난 모듈을 그대로 빼고 새 모듈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F22는 전방동체가 기수 끝까지 이어지는 날개 동체 혼합 설계 방식을 채택하여 전방동체가 기수와 날개 앞부분에 있는 수동 능동 안테나를 포함한 다양한 컨펌물 센서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록히드 마틴사는 이 내장 센서들은 표적이 발산하는 전차를 18GHz의 주파수까지 수집하여 표적에 도달하는 시간과 도래강육도 계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센서를 통해 자동적으로 신호를 분석하여 표적의 위치를 확정할 수 있고 여기에 AN/APG-77, AESA 레이더가 수집하는 데이터와 합해지면 F22A의 조종사는 목표 및 위협을 파악하게 됩니다. 기체의 가장자리의 각은 모두 날개 전연과 후연에 정렬되어 레이더 반사 면적인 RCS를 줄임으로써 스텔스의 성능을 극대화시키고 동체에는 측면에 2개, 중앙에 1개, 모두 3개의 동합 무장격실이 있습니다. F22A 랩터의 전방동체는 알루미늄과 복합물질고 만들어졌으며 앞쪽에 레이더 격벽과 조종석, 앞바퀴 칸, F1 연료탱크로 구성되며 와이어링 하니스 7과 조종계기, 항전장비 수납대, 캐노피 마운트 팔을 포함한 3,000개가 넘는 부속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이는 5.1m, 폭 1.76m, 무게는 771kg입니다. 2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지는 전방동체는 2개의 세로대와 2개의 지지대로 연결되며 복합 소재로 만든 지지대는 F22의 기수부, 흡기구, 주날개의 항공역학에 맞게 부드러운 형태로 연결되며 알루미늄으로 제작된 1m의 세로대는 조종석의 창문턱이 되며 그 위에 캐노피가 있습니다. 캐노피는 투명판 2개를 적층해 놓은 것으로 시에라신 실마사에서 모놀리식 폴리카보네이트구로 가공하였고 덮개를 지탱하는 알루미늄 프레임은 8개의 잠금 장치로 잠그며 조종석 사다리는 조종사가 스스로 개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방동체의 25%는 전자 빈용접을 한 티타늄 붐으로 구성되며 티타늄 붐의 무게는 294kg이며 이것을 사용하면서 연결 장비가 필요 없게 되었고 해당 부분의 중량은 75%나 줄이고 엔진 격실 점검창은 티타늄 허니콤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방동체 다음은 중앙동체인데 이 부분은 F22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부분이며 3개의 모듈로 조립해서 만들며 35%의 알루미늄, 23.5%의 복합 소재, 35%의 티타늄으로 구성되는데 4개의 티타늄 벌크헤드 중 하나가 역사상 현존하는 항공기들에 쓰이는 티타늄 단일 구조로는 가장 큽니다. 중앙동체는 길이 5.1m,
폭은 4.5m에 높이는 1.8m이며 무게는 3.85톤이나 되는데 유압, 전기, 보조 출력, 연료 개통 등 랩터의 모든 시스템들이 중앙동체를 거치는데 3개의 연료 탱크와 4개의 내부 무장격실, 6연장 20mm 발칸포, 보조 출력 장치가 모두 중앙동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후방동체는 전방, 중앙동체를 제작한 로키드 마틴 4가 아닌 보잉 4가 제작을 담당하며 F-119PW100 엔진 2개를 탑재하고 환경제어 장치, 유압, 전기, 연료, 엔진 시스템에 부가 장비를 탑재하며 후방동체는 장시간의 초음속 비행과 고중력 기동이 버틸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었고 길이는 5.7m, 폭은 3.6m, 무게는 2.26톤이며 티타늄 67%, 알루미늄 22%, 복합 소재 11%로 구성됩니다. 주날개는 전연 후퇴각은 48도, 후연 전진각은 17도의 사다리꼴 모양이며 F-22의 날개 면적은 78.04제곱미터로 설계하여 적은 인력 하중을 확보하면서 F-22의 받음각 60도로 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날개 전연은 전체적으로 플랩이 설치되고 후연에는 작은 보조날개와 플랩이 있으며 수평 꼬리 날개는 주날개와 일부가 겹치도록 배치되어 있고 수직꼬리 날개는 28도 기울어져 있어서 기동성이 향상됩니다. F-22의 레이더와 광학 장비가 포함한 센서, 통신 장비, 전자전 대응 장비 등의 항전 장비들은 초고속 CPU와 소프트웨어를 통해 하나로 통합되며 초음속으로 비행하면서 조종과 전투를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데 F-15D이나 FA-18F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장관 제사가 탑승하지만 F-22는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F-22A 랩터에는 VHSIC-11과 CIP-12의 광섬유 데이터 케이블을 사용하여 초당 105억 개의 명령을 처리하며 항전 장비의 두뇌에 해당하는 CIP는 레이더, 전자전 장비, 시연 장치 등 항전 장비를 제어하는 66개의 모듈이 모여있고 이 모듈들은 하나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역할을 대신해서 수행하는 독립적이면서 보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CIP가 랩터는 2개를 탑재하며 132개의 모듈을 장착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CIP는 서로 다른 7종의 프로세서로 구성되며 33개의 신호정보 프로세서와 43개의 데이터 프로세서가 400MB급 광섬유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현재는 제1 CIP는 19개, 제2 CIP는 22개의 모듈을 장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확보하고 있으며 제3의 CIP를 장착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더 있습니다. F-22의 CIP는 연산 속도가 초당 105억 회를 연산할 수 있으며 이것은 앞으로 500억 회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메모리는 300에서 650MB 수준으로 전투기용으로는 뛰어난 성능의 CIP이며 소프트웨어도 현재 250만행의 코드로 구성되며 기체를 제어하는데 이것의 약 90% 정도가 미국 국방성인 펜타곤의 표준 프로그래밍 언어인 ADA로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새로운 무장과 항전 장비를 탑재하기 위한 업데이트도 진행한답니다. 연구팀은 주야분투하였다. 바로 이 시기에 생화학 병기의 연구 개발 및 생산 기반이 확고히 조성되었다고 술회했다. 이라는 명목하에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미 베트남 전쟁에 참가하여 미국이 사용한 생화학 무기의 효율성을 직접 목격한 바 있는 전두환은 집권한 지 9개월 만인 1981년 6월 청와대에서 극비 모임을 열고 생화학 무기 개발의 신정권의 운명을 걸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전두환 정권은 1983년 7월 미국에서 신경마비 가스 생산 해외 이전 법안이 채택되고 화학무기 재무장 5년 계획 이 발표되자 생화학무기 개발팀을 미국에 수시로 보내 연구 성과를 도입해 나갔다. 전두환 정권은 세균무기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세균무기 연구소의 두뇌 집단을 보강하는 한편
미국 방부 산하의 생물 및 화학 무기 연구소인 메릴랜드주의 로크빌에 있는 플로우 실험소, 포트 테트리크에 있는 세균무기 연구소, 미육군 세균무기 연구소와의 공동 개발을 더욱 적극화했다. 그리고 1985년 5월 제17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와 제7차 한미군사위원회 에서 미국의 최신 이원화 화학탄의 한국 배치와 한국의 독자적인 생화학적 능력 보유 합의를 계기로 방위산업체의 범위를 벗어나 민수업체들로 더욱 확대시켰다. 바로 그 속에서 1980년대 중반기에는 세균, 바이러스의 생체 실험에 성공했으며 화학무기용 독해물 생산이 산업화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다. 이미 박정희 정권 때에 대부분의 생화학 무기의 보유 기초가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991년 3월 미 해군 공보처가 한국이 생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1997년 8월 뉴욕타임스 지가 한국이 세계 4번째의 생화학 무기를 보유, 생산하고 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한국은 현재 3,000톤 정도의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시에는 3,000톤, 전시에는 12,000톤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며 신경성과 수포성, 혈액성, 구토, 최루성, 독성 물질 등 종류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한국의 생화학 무기는 군용 화생방 장비로는 탐지되지 않으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독면이나 보호의로는 방어가 불가능하다. 한국에서 생물 무기 개발과 저장은 그 위험 수위를 훨씬 넘어섰다. 생물 무기 개발의 본거지는 지금까지도 그 존재 자체가 최대 극비로 붙여지고 있는 국방부 산하 세균무기 연구소이다. 이곳에는 수백 명에 달하는 기술 인력이 외부와의 일체 차단 속에 세균무기 개발에 종사하고 있다. 한국에서 세균무기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인원은 세균무기 연구소, 미생물 연구소들과 미국 방부 산하의 세균무기 연구소들에 있는 해외 연수생들을 포함해 1천여 명을 웃돌고 있다. 한국에서의 세균무기 연구 개발은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주로 미국과 합작의 방법으로 시작되었다. 세균무기 연구 개발에서 한미 간의 상호 결탁이 이루어진 이유는 한국으로서는 세균, 바이러스 배양과 실험, 세균전에서 이미 오랜 경험과 과학기술적 토대를 완전히 갖춘 미국의 도움을 받자는 것이었으며 미국으로서는 새로운 세균 무기의 생체 실험 완료와 그 파급 및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장으로 한국이 적합했기 때문이었다. 한국 당국자들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1970년부터 1976년까지의 기간에만도 의과 수술로 버려진 샘플을 미국 플로우 실험소에 혼합 바이러스 증식용으로 팔아넘겼다.